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 우리 예음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스포츠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그 수영은 제가 원래 알던 스포츠이고 물에서 활동한 걸 좋아해서 수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호정 씨 해주세요. 저는 골프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골프를 하는 걸 보니 뭔가 좀 더 재밌어.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슛하고 그러는 게 뭔가 잘하면 뭔가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저는 야구입니다. 여기 스포츠에서 원래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야구 경기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것만 좋아했지,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트나 공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배우고 싶은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저는 농구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피아노를 쳐야 한다고 손으로 하는 운동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농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농구를 몇 번 안 해봐서 농구를 배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호당 씨 해주세요. 저는 수영입니다. 저는 수영을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급 상황에는 수영을 알면 만약에 바다에 빠졌거나 그럴 때 수영을 알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면서 안전수칙도 배우고, 그때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네, 저도 수영 아니면 마라톤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자유형하고 배영만 배우다가 그만뒀는데, 수영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정 씨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두려움 없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육상 같은 경우도 조금만 달리면 숨이 헉헉 차서 잘 못 달리는데, 마라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마라톤 할 수 있으면 먼 거리도 막 뛰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마라톤도, 음, 좋은 운동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우정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스포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축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또 학교에서 했었기도 했고, 했는데, 축구공을 엄청 멋있게 다루고, 그, 뛰는 것도 엄청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구공을 보고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그 여러 방향이 있어서 자기가 언제 받을지 그런 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김예은 씨 말씀해 주세요. 저도 축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를 할 때 약간 잘못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도 잘 모르겠고,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려울 것 같아서 축구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영이 역시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은 물에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수영장 레인을 이렇게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숨차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막 키보다 더 높은 그 깊은 물에 가면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최소한 죽지는 않는데 수영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영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스포츠의 그런 과학은 골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프를 볼 때 골프공이 어쩔 때 이렇게 동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파여있지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어서 뭔가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예영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스포츠는 컬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컬링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 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컬링이 나와 있어서 봤는데 약간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좀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여기 중에서 제일 낯선 것은 컬링이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컬링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되었었는데 아직 어쨌든 잘 몰랐던 컬링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들에게 무엇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이야? 스포츠의 그런 과학 같은 거요? 어, 근데 우정이하고 예음이는 무슨 얘기만 잔뜩 했어? 스포츠 아, 종류 스포츠 얘기. 얘기만 잔뜩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스포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포츠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은 그 스포츠 속에 어떠한 과학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그래서 스포츠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 그 과학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 원리가 숨어져 있구나. 이런 과학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도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들 속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스포츠가 뭐야? 음, 수영이요? 수영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 우리가. 자, 그러면 먼저 수영에는 그러면 어떠한 과학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수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물에 뜨는 것과 관련하여서 수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물에 뜨는 것 관련되어서 아, 커다랗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 용어가 물에 뜨는 것과 관련돼서 과학 용어 두 가지. 밀도요? 아, 첫 번째는 밀도고 두 밀도가 번째는 부력이요? 부력입니다. 그래서 밀도와 부력이 뭔지를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예음이 예음이에게 동생이 옆집 동생이 밀도가 뭐야? 하고 물어봤다면 우정이는 밀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음, 애기예요? 얘기 아니다. 그냥 밀도가 뭔지 물어보면 알려줄 뭐라고? 동생한테. 그러면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어쨌든 우정이나 예음이가 이해한 대로 예음이가 이해한 대로 밀도에 대해 설명해 주죠. 저는 그, 물질의 질량을, 음, 음,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요? 그렇게 되면 옆집 애는 못 알아들 것 같은데.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물론 밀도의 정의가 맞습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 그게 뭔 말이야? 음, 물질, 물질의 무게를 음, 크기로 나눠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밀도를 알기 위해서 밀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그냥 쉽게 설명돼 있는 거는 밀도는 물질이 모여 있는 정도야.
뭐라고? 물질이 물질, 모여 있는 모여 있는 정도요. 정도. 즉, 요만한 박스 안에 어? 똑같은 아이고, 똑같은 똑같은 박스가 있어. 근데 여기는 요런 게 하나, 두 개 있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여기는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밀도가 높은 거야? 1번이요. 어, 1번이 밀도가 높은 거고, 이거 이상하다. 2번이, 왜 지 맘대로 막 그랬어. 2번이 밀도가 뭐 한 거야? 낮은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밀도 중에 혹시 인구 밀도라고 들어봤어? 네. 인구 밀도. 우리나라하고, 안 되겠다. 우리나라하고, 캐나다하고, 어느 나라가 인구 밀도가 더 높고, 어느 나라가 인구 밀도가 낮을까? 캐나다가 인구밀도가 더 높아요? 캐나다가 인구 밀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낮아요? 어? 아니, 우리나라 밀도가 적어요? 음. 작아요? 자, 인구 밀도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면 캐나다라는 나라 잘 몰라? 알아요. 자, 캐나다라는 나라는 캐나다 땅 혹시 알아? 아니요. 캐나다의 면적은 900 이게 얼마야? 998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한반도의 45배. 우리 대한민국의 90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90배가 더 큰 거야. 네. 그런데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인데 캐나다는 인구가 3,800만이야. 그러면 어디가 인구 밀도가 높겠어? 우리요. 우리.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훨씬 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보다 90배나 더 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해? 더 적어. 저거.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거의 100배 이상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 한 명이 살 공간에 우리는 몇 명이 사는 거야? 100명이 사는 거야. 100명. 1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뭐한 나라고? 높은 나라고. 네. 캐나다 같은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구 밀도가 뭐한 나라고? 낮은 나라고. 나는. 자, 그런데 이처럼 지금 선생님이 이제 땅의 넓이와 사람 인구를 얘기했지.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밀도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인구를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 무게, 네. 질량이고 그 땅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 부피.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똑같은 질량이야. 똑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큰 게 더 밀도가 높을까? 작은 게 더 밀도가 높을까? 작은 거. 작은 거. 작으면 밀도가 더 높은 거지. 크면 밀도가 더 적은 거지. 반면에 똑같은 부피야. 똑같은 부피면 질량이 무거운 게 밀도가 높은 거야? 질량이 가벼운 게 밀도가 높은 거야? 응? 질량이 무거운 게 질량이 높아요? 무거운 게. 그래서 여러분들 쇳덩이 있지, 쇳덩이. 쇳덩이 요만큼하고 스펀지 요만큼하고 부피가 지금 뭐해? 부피가 똑같겠지? 쇳덩이 네. 요만큼 부피, 쇳덩이 요만큼하고 그 다음에 스펀지 요만큼하고. 그럼 질량은 네. 어느 게 더 무거워? 쇳덩이하고 스펀지하고. 세탕, 쇳덩이가 훨씬 더 무거운 세탕이. 거지. 그래서 밀도는 누가 더 높아? 세탕. 쇳덩이가 훨씬 더 밀도가 높다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을 뭘로?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그것이 더 높으냐, 그렇지 않으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어,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물보다 더 높고 낮고 이 부분들을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뭐라고? 비중. 비중이라고, 비중. 그래서 비중이 물을 기준으로 1. 비중이 1보다 뭐하면 크면
물에 가라앉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밀도가 뭐 하다는 거야? 크다. 높은 물질이라는 거야. 크다. 반면에 비중이 1보다 뭐 하면 작으면 작은, 물에 뭐해? 나, 뜰 수 안 있다. 가라앉아. 어, 네. 이건 뭐한 물질? 밀도가 낮은. 밀도가 낮은 물질이. 그래서 그 각각의 물질들마다 요 밀도는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도를 물의 밀도, 물의 밀도와 비교해서 비중이라고 그러는데 비교했을 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뭐 할 수 있다? 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비중 요거 하나만 갖고 물에 뜨냐 가라앉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우정이가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어때? 우정이의 몸 무게는 같아 달라? 네. 어? 같아요. 우정이가 체중계 위에 서서 몸무게를 재나 들어 누워서 체중계를 재나 무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정이가 물 위에 서 있으면 우정이 어떻게 돼? 더 가벼워져요. 물 위에 서 있으면 우정이가 가벼워져? 네, 가라앉아요. 우정이가 물 위에 서 있으면 이렇게 이게 우정이면 우정이가 물에 서 있으면 꼬르르 하고 쑥 들어가. 근데 이 우정이를 눕혀놓잖아? 그럼 물에 떠. 이상하잖아. 우정이 무게가 똑같은데 왜 서 있으면 가라앉고 눕혀놓으면 뜰까? 그 이유가 뭘까? 서 있으면 힘을 주니까요. 서 있으면 힘을 준다고? 아니야, 너 네. 누워 있어도 힘들 수 있어. 서 있어 힘 빼고 서 있어도 너 가라앉아. 힘 빼고 서 있으면 누워지는데요? 힘 빼고 서 있으면 누워져? 네. 어? 아, 맞네요. 그래? 서 있으면 힘을 주고 있는 거고 누워 있으면 힘을 빼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네. 그렇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심지어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 물에 뜨는 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 부력이요? 부력? 부력은 뭐야, 그러면?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의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위로 뜨려는 힘이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거 몰라요. 여러분 읽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아니, 말이냐고. 아, 그 물체가, 그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음. 압력 때문에 위로 뜨려는 힘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있는 그 정의 내린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갖고 이렇게 읽으면 그 말 자체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 옆에 설명이 쉽게 나와 있잖아.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위로 떠요? 물체를 밀어내는 그렇지.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야. 누가? 뭐가? 물이요? 물이 너를 밀어내는 힘이라고. 네. 자, 보면 이제는 좀 안 그래야 될 텐데.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물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는 우정이가 아까 뭐였어? 섰어요. 서 있어. 여기는 우정이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 자, 선생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마우스를 누르면서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우정이를 떠 받치는 힘은 우정이 어느 부분? 헐? 발바닥 두 군데만 물이 떠 받치겠지. 이해가? 네. 물이 발바닥만 밀어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우정이 머리도 밀어내지. 네. 우정이 등도 밀어내지. 네. 우정이 엉덩이도 밀어내지. 네. 우정이 허벅지, 우정이 종아리, 장딸 종아리 이런 데를 다 밀어낸다는 얘기야. 그럼 네. 밀어내는 힘이 이게 더 강할까? 이게 더 강할까?
2번 누워 있는 거.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 밀어내는 힘이 더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정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에 뜰 할 수가 수 있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정리하면 밀도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어 밀도는 작아야 되고 부력은 커야 해요. 부력은 커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뜰 수 있다. 물체가 뜰 수 있다라는 얘기. 어? 그래서 여기서는 벌을 걸고 밀도 아까 이건 다른 말 선생님이 비중 물의 그 비중 그 물체의 비중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지. 밀도는 작아야 하고 부력은 커야 그래야 물체가 뭐 할 수 있다? 뜰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백인이 흑인보다 수영을 더 잘할 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 왜 백인이 흑인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그게 수영이에요? 수영이지, 수영. 수영에서 백인이 흑인. 흑인보다 수영을 더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흑인이 제 생각에는 음, 뭔가 좀 더 음, 자, 책으로는 30쪽,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요? 안 나, 에? 아, 백인은 흑인보다 팔다리가 짧고 근육이 조금밖에 없는 대신 지방의 비율이 높아서 물에 더 잘 뜰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백인이 밀도는 작으니까 밀도가 흑인보다 더 작으니까 음, 더 잘 뜰 수 있어요. 자, 백인은 왜 흑인보다 밀도가 작아? 왜냐면 백인은 흑인보다 팔다리가 짧고 그, 그, 그 근육보다 지방이 음, 더 많은데 음, 근육은 무게가 좀 나잖아요. 음, 근데 지방은 그 음. 근육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요. 그렇지. 자, 요 부분을 설명했는데 백인과 흑인 중에 백인이 백인은 근육이 뭐하고 많고 아니 지방이 많고 네. 어 네. 흑인은 근육이요. 근육. 흑인은 뭐가 더 많다? 근육이 더 많. 근육. 근데 이러한 그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특징을. 그런데 뭐는 근육은 뭐보다 지방보다 뭐 밀도가 커요. 높다. 그러므로 근육을 갖고 있는 흑인은 흑인은 잘 뭐하고 못 잘 뜨고 빠져. 음, 어? 백인은 물에 뭐한다? 잘 뜬다. 떠요. 누구보다 흑인보다 물에 잘 뜬다지. 여기까지는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궁금한 점 있지 않아? 왜 물에 잘 뜨면 수영을 더 잘해? 왜 물에 잘 못 뜨면 수영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어. 물속에 잠긴 부분이 많으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과학 용어가 나왔어. 무슨 용어 나왔어, 금방? 도력이요. 어?
금방 우정이가 왜 물에 잘 뜨면 수영을 잘하는데 잘 못 뜨면 저항이요? 왜 수영을 잘 못한다고 뭐? 물의 저항이요? 아, 저항이라는 말이다. 저항. 물의 저항. 저항은 뭘까? 저항이 뭐야? 응? 음, 물의 저항이란 말 많이 쓰잖아. 자, 물의 저항은 아니고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쪽이 21쪽입니다. 21쪽에 저항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 저항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 저항이란 말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힘이요? 무슨 힘? 물, 마찰? 응? 마찰? 자, 거기 내용을 잘 읽어봐. 21쪽을. 물로부터 받는 힘이요? 물로부터 받는 힘. 또 저항이 뭔가? 물체에 작용하는 물 중에 마찰력이랄. 응? 음, 물체에 작용하는 물 중에 응. 마찰력? 자, 21쪽 제일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공이 날아갈 때 방해하는 힘이 세집니다. 더 읽어. 이때 공을 방해하는 힘을 공기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의 저항은 뭘까? 사람, 사람을 방해하는 힘이요? 뭐가? 공기 저항은 공을 방해하는 힘을 공기 저항. 공이 날아가는 걸 방해하는 걸 보고 공기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럼 물의 저항은 뭘 것 같아? 쉽잖아. 물을 방해하는 뭐 힘이요? 물을 방해해? 물을 방해하는 게 부력을, 아니야. 어? 부력을 방해. 부력을 방해해? 얘들아, 봐. 공기 저항은 야구공, 공이 날아갈 때 공을 방해하는 힘을 공기 저항이라고 그랬대. 공이 날아가는데 공이 날아가는 걸 방해한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공기 저항이라고 그래. 그럼 물의 네. 저항은 뭐겠냐고. 수영에서. 사람이 뜨는데 방해해요? 사람이 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아가는데 누가 방해? 물이, 물이 방해를 한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물의 저항이요? 물의 저항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백인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백인은 물에 잘 뭐 한다고 그랬어? 뜬다고 그랬어. 떠요. 그래서 이 백인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야. 네. 이런 식이야. 반면에 흑인은 물에 뭐해?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백인은 물의 저항을 얼만큼 받냐면 요만큼 받아. 네. 요만큼 받아. 흑인은 네. 물의 저항을 얼만큼 받아? 많이 받아요. 요만큼 받아. 그러면 즉 물의 저항이라는 것은 물이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뭐 한다고 그랬어? 방해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백인이 더 방해를 많이 받아, 흑인이 더 방해를 많이 받아. 흑인이요. 흑인이 더 방해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백인이 더 흑인보다 수영을 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러는 거야. 자, 봐. 똑같은 이렇게 물이 있어. 우정이는 목까지 차는 곳이야. 그 물의 깊이가. 우정이는, 우정이다. 예음이는 이 물이 발목 있는 정도에 있어.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 자, 우정이 목까지 차는 곳에서 달리기 하는 우정이와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차는 얕은 물에서 달리기 하는 예음이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 예음이요. 왜 예음이가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우정이는 그 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어, 그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 물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는 거야, 지금. 어? 우정이는. 반면 예음이는 요만큼 물의 저항을 거의 뭐해? 발목으로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는 네. 예음이가 더 잘 나갈 가능성이 큰 거지. 네. 그래서 그, 완도인가 어디서 제주도 가는 배가 있대. 네. 근데 배인데 종류 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배 하나를 타면 2시간이면 간대. 네. 어떤 배 하나는 7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어떤 배는 2시간이면 가고 어떤 배는 7시간 가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한 배는 이렇게 이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간다는 거야. 네. 근데 또 한 배는 이 물 위를 약간 떠갖고 날아서 간다는 거야. 음? 어. 배가 물 위를 약간 떠서 간다는 거야. 네. 그럼 이 1번 배하고 2번 배 중에서 어느 배가 더 빨라? 2번 배. 2번 배가 더 빨리 가더란 얘기야. 왜? 물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아서요. 그렇지. 1번 배는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물의 저항을 이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반면에 2번 배는 물의 저항을 안 받고 가기 때문에 2번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우리는 수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영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배웠냐면 밀도, 네. 그다음에 무력이요. 무력, 그다음에 물의 저항. 저항. 요 세 가지를 일단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음, 저기도 마찬가지다. 전신 수영복. 전신 수영복을 입는 이유가 뭐래? 전신 수영복. 음, 전신 잠깐만요. 그 전신. 전신 수영복은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요. 그렇지.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는 거야. 그 전신 수영복이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비결은 뭐래? 그 함유 무슨 첨단 함유 섬유 수영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게 그 무슨 상관이냐고.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거지. 목에서 발목까지 온몸을 감싸주고 있어서 음, 그 상어의 비늘 모양이어서요. 근데 상어의 비늘 모양인데 왜? 상어의 비늘 모양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데? 상어의 피부에는 작은 돌기들이 돋아 있는데 이 돌기들이 그 물과 피부의 마찰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밀어내면서 마찰을 한층 줄여주고 그 결과 수영복 속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결국은 마찰을 뭐 하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그 마찰이 네. 다른 말로 아까 뭐였어? 그 마찰이 다른 말로 뭐였어 아까? 방해하는. 저항이지, 저항. 저항을 줄여준 거예요. 그 마찰을 자꾸 일으키는 게 결국은 저항을 일으킨 건데, 그거를 뭐야? 줄여주는데, 그 비결들이 바로 작은 돌기들이, 소용돌이를 밀어내면서 마찰을 한층 줄여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우리가 안 배운 건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래? 읽어보니까. 그 전신 밑에. 응? 전신수용복 있는 또 아, 하나 이유. 온몸을 꽉 줘서 근육을 덜 필요하게 해줘요. 온몸을 꽉 조여서 근육이 덜 필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온몸을 꽉 조이면 근육이 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끝났어요. 더 안 나왔어. 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작은 돌기들이 물과 피부에 마찰이 생기는 소용돌이를 밀어낸다고 그랬는데, 왜 작은 돌기가 있으면 물과 피부에 마찰이 생기는 소용돌이를 밀어내는지 그 이유도 뭐해? 안 나왔어.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나는 과학자가 될 소질이 있다, 없다, 이 판단의 기준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남들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가, 어? 네. 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 다음이 더 궁금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냥 이거 봤는데,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 뭐 알았어. 그래. 그냥 그렇게 끝나.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이 더 뭐하는 사람들이야? 궁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음이는 피아노 소리를 딱 들으면 금방 그 뭘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뭐 네. 알잖아. 근데 선생님은 네.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잘 구별을 못해. 이러니까 예음이가 선생님보다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뭐한 거야? 높은 거야. 높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럼 이거를 한번 왜 그런지 알아내고, 내가 저걸 나도 저렇게 뭐 해야겠다? 해낼 수 있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뭐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쌤은 누가 피아노를 막 잘 치잖아? 그러면, 저 사람 잘 치네. 그냥 그러고 끝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잘 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치는 걸까? 나도 저렇게 뭐 하고 싶다? 쳐보고 싶다. 잘 쳐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수영복이 나왔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절 보면 되냐면 38쪽. 38쪽에 보면 유선형이라는 게 나왔어. 유선형이 뭔지 알아? 요 유선형 몰라? 곡선으로요? 유선형.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유선형이라고 그러지. 네. 요렇게 되어 있는 유선형. 자, 왜 배나 이런 것들이 유선형 모양인지. 배들 모양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잖아. 네. 요런 식으로. 그 배를 네모나게 안 만들고 요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비행기도 이렇게 네모나게 안 만들고 왜 요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네. 여러분들 그 스포츠카, 그 막 대회 막 경기하는 그 스포츠카 있지. 그런 차들은 요런 식으로 생긴 거 알아? 아니요. 유선형으로 생긴 거 알아? 스포츠카들은? 몰라? 아, 아, 자, 알아요. 아. 그럼 왜 그렇게 유선형으로 생겼는지 그 이유가 뭐래?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려고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뭐해? 적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아빠가 음, 그 저희가 그 좀 큰 차가 한 게 있고 좀 음, 곡선형 차가 한 게 있는데 음, 곡선형 차는 음. 달릴 때 막 쌩쌩 달려도 바람 소리가 안 나는데 그 큰 오, 차는 곡선이 아니어서 뭔가 계속 샤샤샤 계속 소리가 나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 잘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력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거에 나온 이야기를 마저 하나 하고 넘어가면, 수영 관련돼서, 너네 네. 우정이하고 예음이 수영해? 안 해? 저는 여름방학에 했었어요. 했었고, 네. 우정이는, 예음이는 수영 배워본 적 없어?
아, 배워본 적 있어요. 그러면 너네는 얼마큼, 선생님은 사실은 25m를 못 가. 거의 한 20m 정도 가갖고 헥헥거려갖고 끝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하더라고. 수영 저도, 선수들도 네. 100m 수영 경기를 하면은 이 100m 레인이 있는 게 아니라 25m 레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수영을 이렇게 하러 가서 25m 가고 손으로 찍은 다음에 몸을 돌리켜서 오지 않고 어떻게 수영에서 이렇게 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 네? 20m 간 다음에 네. 이렇게 어떻게 해, 슉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지고 그냥 쭉 가지 돌아? 않아요? 선수들이 네. 발로 여기를 팡 차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 못 봤어.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냥 돌아서 간다고 그랬어 아까는? 쌤은 그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발로 이렇게 뻥 차서 이렇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음. 가서 손으로 치고 다시 오지 아니하고 발로 뻥 차서 이렇게 오는 거야? 저는 수영하기 싫어가지고 어, 그냥 빨리 끝내려고 빵 어, 차가지고 엄청 앞으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혹시 아냐고. 과학의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야? 그 손으로 하면 손은 그냥 막 거기까지 가는데 막 팔도 쓰니까 힘이 없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밀면 그게 힘이 응, 잘 안 돼가지고 그 응, 뒤로 많이 못 가거든요. 응, 근데 발로 이렇게 하면 응. 발이 손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발로 창 해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의 그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이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예은이가 말한 걸 과학적 원리를 갖고 설명하면 바로 48쪽, 49쪽을 보면 과학적 원리를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뭐? 작용과 반작용.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이 뭐야? 음, 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 역시 그 물체에게 똑같은 힘을 가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그 턴하는 네. 거, 발로 뻥 차는 거, 그걸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우리가 벽에다가 힘을 가했잖아요. 어, 우리가 작용을 한다면, 음, 그러면 그, 그 벽도 반사하는 것처럼 저한테 똑같은 힘을 작용해가지고 음, 앞으로 슉 갈 수 있어요, 반전. 그렇지. 예음이 우정이 말 이해했어? 네. 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수영을 막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발로 빵 차면 여러분이 찬 만큼 이 벽도 여러분을 찬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가?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게 네. 차면 세게 찰수록 더 뭐해? 더 잘 튕겨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튕겨 나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 한다는 거야. 요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이 수영장 벽 차는 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있대? 크라우치 스타트요? 크라우칭 스타트가 뭐야? 그, 그 육상 달리기 할 때. 육상 달리기 할 때 뭐? 그거, 만든 거예요? 그 어, 발판 같은 거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그, 네, 작용 반작용. 요거. 요 뒤에 네, 선수가 알아요. 여기 뒤에 있는 이게 크라우칭 스타트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요 뒤를 이렇게 발로 빵 차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튕겨 나간다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요. 요 수영 선수들도 사실은 이렇게 뭐 할 때 저기 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이게 네, 뒤 발판을 빵 차고 튕겨 나가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게 다 이제 네, 뭐라는 거야?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네, 이렇게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느냐? 바로 발로 땅바닥을 뭐 하는 거야? 차는 거야. 발로 땅바닥을 차면 땅이 누구를 그 선수를 차줄 거 아니야. 반작용으로. 네.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튕겨 나가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야. 또 뭐가 있대? 크라우칭 스타트.
출발법 있고. 조정 경기. 조정 경기는 왜? 선수가 물을 밀어내니까 그건 작용이고, 음. 물이 배를 앞으로 밀어주니까 그건 반작용이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젓잖아. 그 노를 젓는데 그 노 젓는 거하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분에서 노가 바로 물을 뭐해? 밀어내면 네. 물을 반대로 이 배를 뭐 하는 거야? 밀어주어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징어가 어, 헤엄치는 거예요. 왜? 그 물이 내뿜는 힘을 작용이라고, 음, 그, 아니, 그 오징어는 몸 안에 있는 물을 모았다가 그 물을 한꺼번에 내뿜으면서 음, 물이 내뿜는 힘, 힘의 그 작용이 음.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아가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정이가 엄청난 방구쟁이면 정말 달리기를 잘할 수가 있어. 왜? 왜 그럴까? 음, 엄청난 방구쟁이면 왜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방귀의 그 힘이 반작용이 되어서 어, 달리기는 잘할 수 방귀를 있어요. 막 뿡뿡뿡 끼면 그게 작용하면 반작용으로 뭐야? 더 잘 나아갈 수가 있지. 또 거기 뭘 들어놨어? 오징어 말고. 로켓이요. 로켓 우리가 이거 발사할 때 여기 막 밑에서 이렇게 내뿜는 거 이렇게 막 밑에서 내뿜는 거 알아? 네, 여기도 막 이렇게 내뿜잖아. 밑에 이렇게 내뿜잖아. 그 내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사일 같은 거, 로켓 같은 거 쏠 때 내뿜잖아. 내뿜기 때문에 네. 여기 앞으로 뭐 한다는 거야? 나아간다는 거야. 어? 그래서 대포 대포 같은 거 쏠 때 이런 대포 같은 거 쏠 때 대포를 한번 퐁 쏘면 이 대포가 뒤로 확 밀리는 거 알아? 몰라요. 어, 네. 대포를 이렇게 쏘잖아? 그럼 이 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뒤로 휙 밀려가. 왜 그럴까? 음, 제 생각에는 어, 그게 팡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힘 때문에 음, 뭔가 벽 같은 걸로 그 음, 사람이랑 팡 차고 나오는 건데 음. 만약에 그게 판이었으면 팡 차고 나오니까 판이 뒤로 밀려는 것처럼 그치. 똑같아요. 요게 대포고 이게 대포 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대포 알이 팡 쏘지면 이게 작용이야. 작용하면서 이게 뭐야? 반작용 뒤로 밀린다는 거야. 팡 쏘면 네, 동시에 이게 이렇게 밀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총 같은 거 쏘는 사람도 자꾸 이게 총알이 나가잖아? 그럼 자꾸 이게 자꾸 뒤로 밀려. 그걸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작용과 뭐에 대해서 반작용에 네.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음이는 책이 없어? 근데 예음이 책이 없어서 음, 제 거 책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정이가 지금 예음이 구박하고 있어? 야, 넌 책도 안 갖고 냐? 이러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아, 지우개, 지우개. 자, 1번 우정이가 달리는데, 우정이가 달리는데, 앞에서 네, 바람이 막 불었어. 네. 앞에서요? 앞에서 우정이 달리는데. 자, 2번 아, 예음이가 달리는데, 예음이 달릴 때는 뒤에서 막 바람이 불었어. 네, 자, 우정이는 10초, 똑같은 거리를 10초에 뛰었어. 예음이는, 예음이도 똑같은 거리를 10초에 뛰었어. 그러면 네. 1번, 우정이와 예음이의 달리기 실력은 똑같다. 2번, 우정이가 더 예음이가 빨리 달린다. 3번, 예음이가 더 빨리 달린다.
우정이가 더 빨리 달려요. 우정이가 더 빨리 달린다? 전 네. 예음이가 더 예음이는? 빨리 달리는데요. 예음이가 더 빨리 달린다? 네. 어, 네, 자, 저는 얘기해봐. 왜냐하면 응, 같은 10초잖아요. 근데 어, 만약에 예음이랑 우정이랑 속도가 같았으면 응, 원래는 그 예음이가 더 빨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음이가 달릴 땐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좀 더 응, 좀 더 그런 압력을 가해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저는 응, 앞에 달릴 때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뒤로 한 번쯤 그 엄청 세게 바람이 불면 뒤로 막 뒤처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압력에 가한데도 우정이는 10초에 간대? 근데 예음이는 그 뒤에서 도와주는데도 10초에 갔으니까, 응, 그러니까 예음이가 더 느려요. 응. 예음이는? 저는 제가 뒤에서 바람을 하니까 응, 내가 더 빠른 줄 알았는데 우정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여기서 설명되는 과학용어는 뭘까? 음, 반작용? 작용, 반작용? 왜 반작용이야? 여긴 작용, 반작용 관계 없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잠깐만요.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자, 공기가 막 앞에서 와서 우정이가 달리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어? 음, 응? 우정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 공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있어. 방해하고 있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저항. 저항이 저항. 공기의 저항.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우정이는 뭐 한 거야? 10초에 달린 거야. 그럼 네. 만약 공기의 저항이 없었다면 우정이는 10초보다 더 뭐해? 더 느려요. 빨리 달렸겠지. 더 네. 뭐 이렇게 달렸겠지. 근데 반면에 예음이는 공기의 저항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에 뭘 받은 거야? 도움을 받은 거지. 공기의 저항. 도움. 공기에 도움을 받은 거지. 뒤에서 오히려 예음이가 달리는 걸 도와준 거란 얘기야. 네. 도와줬는데도 10초면 만약에 이 공기가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라면 예음이는 10초가 아니라 11초, 12초 걸렸겠지.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똑같은 조건에서 달린다라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우정이가 더 빠르겠지.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0초, 10초면 이 10초, 10초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될까? 인정해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네. 바람이 앞에서 부는 사람의 10초와 뒤에서 부는 사람의 10초는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예음이하고 우정이하고 똑같이 수학 시험을 봤어. 어? 예음이도 100점, 아니, 예음이도 90점, 우정이도 90점. 그럼 두 사람은 수학 실력이 똑같은 걸까? 네? 똑같이 열 문제를 우정이가 A라는 시험지를 가지고 우정이가 네. A라는 시험지를 갖고 수학 시험지를 봤어. 열 네. 문제. 예음이는 B라는 시험지를 갖고 시험을 봤어. 열 문제. 근데 똑같이 아홉 문제씩 맞았어. 90점, 90점이야. 그럼 네. 예음이하고 우정이의 수학 실력은 똑같다? 아니요. 아니요. 왜? A랑 B가 시험지 다른 거니까 A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B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A의 시험지는 보니까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뭐 3 곱하기 5는 이런 문제야. 어? B, 예음이가 본 시험 문제는 뭐 2x 더하기 3x 빼기 9x 곱하기 뭐 아, 5x는 뭐 17 뭐 이런 거에 x를 구하셔 막 이런 문제야. 어? 그럼 그 봤을 때는 이렇게 시험지가 어려우냐 쉬우냐에 따라서 점수만 갖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바람의 방향이라던가 바람의 그 공기의 저항이 너무 뭐 차이가 너무 크면 그 기록을 뭐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맞나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바람이 부는 건 인정해 준대. 음, 뒷바람이 부는 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왜 네. 앞바람이 부는 건 자기 실력을 인정할까? 아빠랑 그냥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얘가 10초를 달렸다는 것은 방해만 없으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뭐 한다는 거야? 더 잘 달린다는 잘, 뜻이잖아. 근데 뒷바람 같은 경우는
얘가 이 뒷바람이 없으면 이게 얘가 이 10초를 얼마만큼 달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뒷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그건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받지 많아요. 못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니까 야구 경기가 나왔는데 대구구장 우리나라에 대구 알아? 대구? 네. 네. 대구광역시의 대구구장에서는 옛날 야구장이에요. 지금 야구장보다 옛날 야구장인데 홈런이 많이 나왔대. 그리고 미국의 코어스필드 야구구장도 다른 구장들에 비해서 홈런이 많이 나와서 장타, 홈런이 많이 나와서 이른바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장타가 뭐예요? 장타는 단타는 이게 일루타 짧은 안타 그러니까 단타라고 그러고 장타는 막 2루타, 3루타에서 한꺼번에 여러 루를 갈 수 있는 어쨌든 더 멀리 가는 공을 더 멀리 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장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왜 하필 우리나라 다른 구장보다 대구장이 홈런이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미국은 왜 피업 코스필드 야구장이 더 홈런이 더 많이 나왔나? 그 이유를 우리가 배운 그 과학적인 사실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먼저 우리나라 대구장이 음, 홈런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래? 음, 찾아볼까요? 잘 모르면 찾아. 여기 있다. 허스필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경기장인데 그 응, 경기장의 위치가 높으면 공기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응. 공기의 양이 더 적어져요. 그럼 그래서 공기량이 적은데. 공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받는 공기 저항도 작아져요. 그렇지.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공기 저항이 심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 공기 저항이 별로 없다는 거야. 왜 없냐면 공기의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공기의 양이 왜 없냐면 아주 높은 곳이라서 중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자, 잘 설명했습니다. 대구장은 우리나라의 대구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인데, 음, 기온이 높으면 공기의 부피도 늘어나가지고, 음, 공기의 수가 줄어드니까, 음. 그, 야구공이 받는 공기의 저항도 줄어들어요. 그렇지. 잘했네. 대구장은 우리가 데프리카라는 말 들어봤어? 데프리카? 아니요. 대구하고 아프리카를 합쳐놓은 거야. 데프리카.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뭐하다고? 덥다고.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건 음, 별명이 있는데 날씨가 뜨거우면 공기들이 막 더 네. 활발히 운동을 해. 막 퍼져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공기 밀도가 뭐해지는 거야? 낮아져. 그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공이 나아가는데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홈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코어스필드나 대구장이나 둘 다 공기의 저항이 뭐해? 적어. 근데 그 이유가 대구구장은 온도가 뜨거워서 온도가 높아서 공기 밀도가 낮아진 거고 코어스필드는 그게 아니라 높아서 중력이 낮기 때문에 중력이 적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 적은 거고 그건 또 다른 점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과학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뭐해?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말했던 밀도, 저항, 그다음에 뭐 작용, 반작용 이거 말고도 이 책에 보면 뭐 한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여러 과학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지근섬유, 뭐 속근섬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걸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새가 된 아이라는 책입니다. 홍기 쌤이 쓴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어, 새가 된 아이라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된 아이요? 새가 된 내가 아이, 보내줄게 문자. 새가 된 아이. 자, 잘 지내시고 축구 응원 열심히 했어?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축구 응원 열심히 했어? 네. 아이 두고 났을 때 진짜 소리 지르는데. 아, 정말? 그 다음에 안 가나가 봤어요. 진짜 바로 슛 넣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2대0으로 써서 너무 막 분통이 터져갖고 끄고 책을 막 봤다?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하고 다시 딱 봤더니 2대2가 된 거야. 그래서 기뻐가지고 딱 봤는데 보자마자 또 우리가 골을 먹어버린 거야. 선생님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우리나라가 골 넣는 거 못 봤어. 가나가 골 넣는 거 봤어. 선생님이 안 봤어야 골 돼. 때 진짜 멋있었는데. 아, 정말? 둘 아유, 다 헤딩으로 넣었어요. 그랬군. 찾아봐야 되겠네. 우와, 저는 자, 아예 안 봤어요. 그렇군.